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남한에 진주했고 미군정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친일파들에게 사익길을 터주고 이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지 기반이 약했던 그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떤 세력과 손을 잡아야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김구와 독립운동 세력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승만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친일파와 손을 잡았고 그들은 독립운동 세력을 청산해 나갑니다.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 이곳에도 친일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반민특위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역사는 거짓과 불의의 시대로 들어서고 친일 문제는 금기의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어둠의 시대의 금기를 깨고 밝은 빛을 찾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친일 청산 없이 민족 자주란 공연부리며 통일도 백일몽이라 여겼던 제야사학자 임종국. 그의 작업은 집요하고 엄정했습니다. 반평생을 일제시기 신문과 잡지를 뒤지며 개인들의 친일 행위를 조사했고 자신의 아버지와 스승의 친일에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폐병으로 세상을 뜹니다. 친일파를 처벌하지도 못했고 그 사람들이 날 뜨는 꼴을 그대로 봐놨고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 세대로서 자손들한테 무적정지라 애국해라. 우리 무슨 얼굴 가지고 그 얘기를 해. 그때 다행히도 임종국의 뜻을 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천안 요산제에서 시민활동가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내려간 연구자들이 선생님 위협을 잊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이 연구소가 출범하는 첫 발걸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당대의 그 정신적 스승이라 할 만한 송건호 선생님, 리영희 선생님, 강만길 선생님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의 그 원로 인사들께서 연구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1991년 2월) 서울 회기동 주택가 골목 2층에 반민족문제연구소가 문을 엽니다. 외형은 보잘것없었지만 참여한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거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연구소는 친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여전히 금기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련의 책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실록 친일파라는 그 책을 선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걸 완독을 못했어요. 너무 분노해서. 거기 박정희뿐 아니고 뭐 최규환이 뭐 쭉 가면
그 60명 실리가 있잖아요. 그 면면들이 전부 다 보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볼 때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하면 전부 예국자들이다. 그리고 이걸 완전히 우리 세상이 잘못된 거구나. 바로 그 무렵 이완용의 후손이 조상 땅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매국노의 재산 몰수를 국가에 요구합니다.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고 93년 12월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민족 반역자의 재산 몰수조차 불가능한 나라. 이것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광복 50주년 8월 15일 연구소 회원 30여 명은 친일 청산을 주제로 거리에 나섭니다. 연구소 차원의 첫 집회였습니다. 그의 연구소는 몇 가지 변화를 꾀했습니다. 우선 이름을 민족문제연구소로 바꾸었고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시작됐습니다. 설립 당시 60여 명에 불과했던 후원 회원은 5년 차에 이르러 700명 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업도 나이도 달랐지만 연구소에 기댄 이들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친일 인명사전을 만든다. 친일파 인명사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친일파들의 행적을 알려주는 최소한의 그 행위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바로 이게 내가 생각한 거다. 이들의 소망이 담긴 친일 인명사전 편찬을 추진한 것은 94년부터였습니다. 비상임 연구자들과 함께 기획회의를 진행하고 독립운동 단체를 규합해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95년 6월에는 연구소가 직접 국민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대규모 기금 마련 행사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를 받아들여 IMF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터진 IMF는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이제 연구소는 더 이상 독자적인 사무실을 유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광복 54주년 2월 27일 전국 각지의 연구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친일 인명사전 편찬의 꿈 10년 동안 실패했어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원들은 또다시 정성을 모으기로 마음을 합쳤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다른 당시에 그 회원분들도 다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실패해도 또 내야지. IMF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모아준 정성. 그것으로 연구소는 먼저 지식인들을 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2달 반 동안 267개 대학 1만 명이 넘는 교수가 서명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것은 친일 인명사전 편찬에 대한 학계의 공인이었고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며 사전 편찬을 외쳐온 연구소와 회원들에게 주는 꿈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 사회는 친일 인사 기념 사업이 분물 터지듯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정희 기념관 건립 문제는 진보 역사학계와 민주화운동 진영이 모두 나서며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친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고 친일 인명사전 편찬은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친일 역사 왜곡을 먼저 바로잡기 위해서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할 제2의 반민특위가 출범합니다.
제2의 반민특위 이름은 가칭 반성과 화해를 위한 통일시대 민족문화재단으로 정해졌고 첫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좌절됐던 친일 인명사전 편찬입니다. 재단 설립, 그것은 친일 인명사전에 대한 교수 사회의 지지를 확인한 후 연구소가 내놓은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민족문용어서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진보적인 학계의 역사학계의 모든 도움을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 학계 모든 분들이 좀 나와주십시오. 민족문용어서 이름을 버리겠습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를 만듭시다. 연구소 회원들을 비롯해 각계의 참여가 이어지고 재단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편찬위원회 출범 준비도 본격화됐습니다. 2001년 12월 2일 개인 1,560명과 138개 단체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재단이 출범합니다. 마침내 100여 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원회도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편찬에는 먼저 일제 시기 기초 자료 정리가 필요했고 근현대사 연구 전반에 활용될 자료 정리에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은 당연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소는 예산을 신청했고 국회를 통과한 지원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이로써 친일 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새로운 10여 년의 대장정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광복 57주년 1월 드디어 사전 편찬 1차 연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전에 수록할 인물을 선정하고 집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 축적과 정리는 연구소의 몫이었습니다. 연구소는 일제시대에 발행된 각종 자료에서 인물과 관련된 기록들을 뽑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편으로 연구소는 시민들에게 친일 문제를 알리는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친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사전 편찬에 대한 지지를 넓히는 것, 그것은 친일 인명사전이 진정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길이었습니다. 2003년 8월 국가 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도 시도되기에 이릅니다. 90년대 초반 특별법이 추진된 지 꼭 10년 만에 국회의원들이 다시 나섰던 것입니다. 연구소도 시민사회의 힘을 모으며 함께 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시민 차원에서 인명사전도 만들지만 국가가 과거에 반민특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해체시켰습니다. 탄압을 하고. 다시 말하면 친일 청산에 되지 않은 책임은 국가이겠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마저도 막으려는 세력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장자 및 그 후손들이 강력한 좀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적인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누가 어디에서 결정한 거예요? 행자부에서 한 거예요? 자, 이러시면 이거 심의 못합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니에요. 심의 안 해. 아이고, 아닙니다. 자, 갑시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땡깡 거. 아니죠, 위원장님. 곧이어 연구소에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했어야 할 의미 있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도 찾아내서 삭감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는 친일 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삭감의 이유였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식을 듣던 날, 친일 청산을 생애 마지막 과제로 안고 온 노 독립운동가도 연구소에 나와 있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에 하나뿐인 목숨을 걸었고 친일 청산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여기며 연구소를 이끌어왔던 조문기 이사장. 그의 얼굴에는 참담한 심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탈감 속에서도 연구소는 대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을 친일 인명사전 편찬은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지만 작은 희망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60년이잖아요. 해방 60년인데 아직까지도 이 친일 잔당들이 그 후손들, 그 추종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서 역사를 이렇게 능멸하는 거예요.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서 제가 꽤 흥분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듣고 있더니 그 흥분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연구소와 오마이뉴스가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그해 3일째까지 1억 원, 8.15까지 5억 원을 모으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줄지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2004년 1월 8일 오후 4시 드디어 모금이 개시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연구소는 믿기지 않는 역사의 장관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단 하루 사이에 인터넷을 통한 모금액이 무려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도 성금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불길이었습니다. 해방 후 수십 년 동안 독립운동가가 친일파에게 짓밟혀 능욕을 당하고 일제의 빌부터 사욕을 취했던 자들이 권세를 누려왔던 우리의 역사. 이 뒤집힌 역사를 끝내고 싶다는 열망과 내 아이에게만은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거대한 불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는 노 독립운동가의 심경은 더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왔는데 이제 보니까 전국에 독립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아. 예. 이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군장이 막 모이는데 아 이제 뭐 승패 끝났다 이런 게 좀 아주 뭐 자신감까지 생기고. 일주일 만인 오늘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이 모금이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뜻밖의 사태에 연구소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고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며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고통스럽지만 용기 있는 동참도 있었습니다. 제 아들 녀석에게 그 사전을 보여주면서 꼭 말할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거론하면서 절대로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꼭 친일 인명 사전이 발간되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1월 19일) 5억 달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 옛날 반민특위가 있던 자리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저희도 네티즌 여러분들과 국민들의 그 여러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주 알찬 친일 인명사전 만들어가지고 네티즌 여러분들의 또 한 번 저희가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짐합니다. 자신하고 기어코 새로운 독립운동을 시작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아주 사활을 걸고 좋은 친일파 인명사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친일
친일인명사전 편찬기금 국민모금.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열하루의 축제. 그것은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역사를 향한 힘찬 행진이었고 역사적 회원과 상생을 이루었던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일청산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국민들의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광복 59주년 2월 11일 국민모금 직후 열린 편찬위원회는 활기와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학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에 국민의 갈망이 담겼음을 확인하며 용기를 얻었고 전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이제 편찬 사업은 사전에 들어갈 인물을 선정하는 중요한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연구소가 축적해온 일제시대 인물 데이터베이스에서 1차 후보들을 뽑고 이들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 사전 수록 예정자들을 확정해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학계를 중심으로 한 원로들의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편찬위는 결정을 내립니다. 출범 후 3년 8개월의 작업 결과를 역사와 국민 앞에 보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인문의 포럼 1차 보고에 기자회견 갖겠습니다. 광복 60주년 8월 29일 마침내 편찬위원회가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1차 명단 3,090명을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이들은 민족 반역자와 적극적 부일 협력자였습니다.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명단 발표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강력히 항의하거나 역사의 진실을 처음 접한 국민들은 심한 충격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는 친일에 대해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전을 막으려는 세력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학계가 정리한 방대하고 객관적인 친일의 기록을 편협한 것으로 몰아붙였고 졸속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들의 일부는 해방 직후처럼 빨갱이 운운하며 친일 인명사전에 대한 증오감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도 사전 편찬 작업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수록 예정자 2차 명단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와 심의를 진행했고 확정한 인물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료가 추가되는 만큼 사전은 더욱 충실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사해야 할 자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독립운동가 사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친일인명사전이라고 하는 어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런 기초적인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그걸 데이터화해야 된다 하는 게 그 편찬위원회 또는 여기에 실제로 관계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죠. 그러나 그만큼 사전 발간 일정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길어지면서 연구원들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연구소에 큰 슬픔이 닥칩니다. 조국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투사.
그가 떠났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친일 인명사전 발간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4년 전 겨울, 노 독립투사는 수많은 독립군 동지들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 동지들이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위해 끝까지 싸워줄 것임을 알기에 가시는 길이 그리 외롭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때로 슬픔은 힘이 됩니다. 진정한 광복의 날을 맞지 못하고 떠나신 수십만 독립군들의 염원을 품고 남은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광복 63주년 4월 29일 지금부터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편찬위원회가 사전 수록 예정자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친일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4,776명의 명단. 이로써 친일 인명사전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표방한 뉴라이트가 역사 교과서를 발간합니다. 일제시대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큰 돈벌이라는 말에 속아 종군위안부가 됐다는 겁니다.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항일 테러 활동을 시작하였다. 백범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로 규정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깡그리 지우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거대한 역사 왜곡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진실의 기록뿐이었습니다. 편찬위는 사전 발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록 예정자들에 대한 이의 신청과 법적 소송 때문에 작업이 늦어졌지만 사전에 기록할 인물들을 확정했고 원고를 써나갔습니다. 2009년 7월 드디어 집필이 끝났습니다. 출판에 필요한 일련의 작업들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본 휘하의 만주군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게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 역시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사전 발간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난관을 신속하게 돌파하려면 박정희의 친일은 결코 강압이나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일본군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사실은 증언으로만 떠돌고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6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친일 인명사전에 손을 들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박 전 대통령이 혈서까지 쓰며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내용의 옛 신문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연령 초과로 만주군 군관직에 1차 탈락했던 박 전 대통령이 재차 응모하면서 혈서와 함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는 해외에서도 자료 조사를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박정희의 혈서 지원 기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그렇구나. 여기서 보니까 똑같네. 광복 64주년 11월 8일. 그날 새벽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사전을 본 연구원들은 기쁨과 함께 감회에 젖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진짜. 이 숱한 고생들. 이거 막 1차 명단 발표할 때 밤새 가면서 했던 거 생각나는데. 아휴. 날이 밝으면서 다행히도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그날 오후 1시 편찬위는 이곳에서 친일 인명사전 발간을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 예약했던 곳에서 일방적으로 행사장 대관을 취소한 것입니다. 충돌이나 위력적인 시위가 없기 때문에 이 행사를 이제 허락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지금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곳에서 보고대회를 열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막 태어난 친일 인명사전을 맞이하는 이 나라 주류 세력들의 첫 인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전 앞에서 국민 모두가 겸허하게 바라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저희들 행사를 여기서 하지 않고 바로 이 옆에 백범 선생의 묘소에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의 표정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차라리 잘됐다. 대관이 취소된 건 김구 선생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며 기쁘게 이동합니다. 김구가 걸었고 임종국이 걸었고 조문기가 걸었던 길.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온 지난 18년처럼 바른 역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일 인명사전을 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묘소에 섰습니다. 그럼 그전부터 친일 인명사전 편찬 발간 국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 사전을 헌정하겠습니다. 이 세 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역사의 진정한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감추어도 역사는 스스로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반민특위가 처참하게 짓밟힌 지 60년 만에 친일파들에게 암살당한 백범의 영전에 친일 인명사전을 바칩니다. 한평생 친일 문제를 붙잡고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걸었던 임종국 선생님께도 사전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실파!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들이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었습니다. 60년이 걸렸지만 진정한 광복을 향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지만 우린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